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레미젤라블을 쓴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얽힌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레트로봇의 노래 똥밟았네가 엄청난 히트를 한 적이 있었죠. 제목 자체가 다소 민망한 면이 없진 않지만 반복되는 후렴구 똥밟았네가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신나는 곡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보면 그 중요한 일을 치르는 순간에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글귀들이 많이 써 있는데요. 제일 제 생각에 유명한 말은 데일 카네기의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상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뜻인데요. 화장실에서 대소변 보는 것에 적용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나와 상황이 너무 잘 맞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변비 때문에 볼일을 제대로 못 봤을 때 앤드로메튜스의 말 중에 실패한 고통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몇 배 더 고통스럽다. 이런 말도 마음에 와닿고요. 이외에도 내가 사색에 잠겨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이런 말도 마음에 와닿지요. 내가 밀어내기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여내기 힘쓴다. 잠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한데요. 소변기에 있는 파리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써있는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보다 세련된 문구를 가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제가 본 것을 비밀로 하겠습니다. 병기올림? 이런 글들 참 센스 있는 문장이지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에서 과연 어느 칸이 가장 청결할까요? 우린 좀 관심들을 갖고 있는 대목이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첫째 칸이 제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쪽 칸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화장지 교환 통계로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 관련된 유명한 일화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 화장실에서 노동당 당수와 마주쳤던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노동당 당수가 먼저 들어와 소변기 앞에 서 있었고 잠시 뒤에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왔던 처칠은 정적이었던 노동당 당수를 보고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볼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노동당 당수가 윈스턴 씨, 뭐 내게 좀 꺼리는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거리를 두십니까? 라고 했더니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물론이요. 당신은 큰 것만 보면 뭐든 국유화하려고 들지 않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독일 사학자 푸크스는 하일이 분뇨 때문에 고안됐다고 했는데요. 당시 하수시설이 열악해 용변을 거리에 버렸고 이를 피하고자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다는 겁니다. 여성의 섹시 및 패션의 태생이 오물과 관련됐다는 설명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일은 17세기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유행시켰다고 하는데요. 키가 작았던 그는 힐을 착용해 자존감을 세운 패셔니스타였던 것이죠. 우리가 화장실에 사용하는 화장지는 사용자 쪽으로 풀리게 놓는 것이 옳을까요? 벽 쪽으로 풀리게 놓는 것이 옳을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쪽으로 풀리게 걸어놓는 사람이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1891년 미국 특허청의 두루마리 화장지의 도안으로는 사용자 쪽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화장지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문에 따른 차이는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하층은 지푸라기나 또는 식물의 잎을 주로 사용했고 식물이 좀 높다면 직물을 사용했겠지요. 1857년 미국의 조셉 가에티가 얕은 낱장으로 된 종이를 내놓았지만 호응은 얻지 못했다고 해요. 이때는 식문지를 주로 사용했다고 하죠. 볼일을 보면서 신문을 보고 화장지로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지요. 일부러 더 비싼 가격을 내고 화장지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79년 영국의 월터 에코기 화장지를 출시하였고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분해화 화장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세련된 문화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1970년대 유한 킴벌리가 처음으로 화장지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신문이나 옛날 그 달력 보시면 하루에 딱 하루씩 나오는 이 달력을 주로 사용했었지요. 신문이나 달력은 널려 있지만 돈 주고 따로 사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신설동에 가시면 수도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요. 그 수도학원의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만 씁시다 라는 글귀가 90년대 후반까지 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화장지가 대중화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1974년 캘릭터 뽀삐죠. 아직도 이 뽀삐가 등장하는 광고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국내 최초의 동물 캐릭터 마케팅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식당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 비치를 못하게 했었는데요. 1차는 주의를 주고요. 2차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 제주를 지향해서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화장실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어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몇 년째 못 가봐서 아직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그런데 왜 다 흰색일까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색깔이 있는 변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왜 흰색일까요? 그건 첫째, 전구색 때문입니다. 옛날 전구 기억나십니까? 둥근 모양의 빛깔이 주황색이었었지요. 물론 다른 색깔의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전구는 다 형광등, 백색입니다. 그러니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색 변기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흰색이 더러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쉬워서 청결 유지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볼일을 보고 자신의 변을 확인하는 비율이 설문에 의하면 4분의 3, 대략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흰색이어야 변의 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그래야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변기가 흰색이 되고 나니 욕조나 세면대 등도 조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흰색이 된 거고요. 결국 화장실은 대부분 흰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행하거나 내 집을 떠나 낯선 곳의 공중 화장실은 아무래도 불편하시고 불안하시죠. 옛날 기차는 정지에 있을 때는 화장실 사용을 금했었습니다. 열차가 달릴 때만 화장실 사용이 허용됐었는데요. 그건 열차에 오물 저장 탱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물은 달리는 바람결의 선로변에 큰 흔적 없이 뿌려져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럼 항공기 오물 처리도 열차처럼 상공에 뿌려지는 것이었을까요? 미국 상공에 떠다닌 여행기는 하루 평균 5,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비행기당 화장실이 하나만 있다고 해도 5,000개 이상의 화장실이 하늘을 떠다니며 오물을 뿌리게 되는 건데요. 길 가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여객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항공기 내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기내 뒤쪽에 이동식 변기통을 여러 개 준비했다가 용변이 급한 승객이 발생하면 승무원이 변기통을 나누어 주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객기 안에 다장실이 있죠. 그리고 오물 저장 탱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승객 수가 많아지다 보니 화장실 숫자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물의 양도 증가하게 되었겠죠. 탑재된 많은 양의 물은 그 무게로 인해서 항공기에 부담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공기 흡입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분뇨수거 탱크롤리가 저장된 오물을 수거해 갑니다. 다음 시간은 화장실의 역사, 연예인과 관련된 에피소드, 화장실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